여러분 앞으로 독서할 때 써먹을 줄 알아야 돼. 비교대조. 두 개의 화제가 나오면은 그 화제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반드시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거든. 맨 처음에 뭐가 나왔어? 표면 연기는 내면의 자연스러운 감정보다 의례적 표현과 같은 형식에 집중하여 연기하는 것이고 라고 했지. 심층 연기는 내면의 솔직한 정서를 불러내어 자신의 진정성을 보여주는 것이다 라고 나와 있었단 말이야. 그러면 빨간색이랑 파란색이 다르다고 이야기를 한 거잖아. 맞지? 그랬을 때 표면 연기가 봐, 이런 말이 있어. 내면의 자연스러운 감정에 세모를 쳐봐. 이게 뭐냐면 구문에 not A but B 구문이 있단 말이야. 꼭 A 부분이 중요해. 그 다음 이거 말고 의례적 표현, 형식에 집중을 한대. 그거랑 반대로 심층 연기는 내면의 솔직한 정서를 불러낸 거잖아. 여기를 딱 읽었을 때 뭐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 거야? 표면 연기랑 심층 연기가 반대구나 라는 얘기지. 그래서 자신의 진정성을 보여주지. 다시요. 위에 표면 연기에서 세모됐던 게 심층 연기에서는 뭐 된 거니? 동그라미 됐지. 그 말인즉슨 숨어있다 이거야. 심층 연기에서는 위에 표면 연기에서 동그라미가 어디 돼 있어? 표현과 형식이지. 그 말이 의례적인 표현과 형식이 심층 연기로 가게 되면은 이게 세모가 되겠지. 이걸 중요하게 생각 안 하는 거지. 그 다음 이 문단에서 우리가 볼 내용은 여기야. 자기 정체성이라고 하는 것이 정의가 앞에서부터 튀어나올 때 여러분이 많이 읽거든. 정의가 앞에서 나왔죠. 지금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드러나는 고유한 존재로서의 위상이 자기 정체성이야. 1번 문제에 설마 5번 한 사람 있으면 절대 안 돼. 자기 정체성이라는 말의 전제는 애초에 관계가 있어야 자기 정체성이 있는 거야. 위치가 중요한 게 아니야. 관계, 자기 정체성은 관계 속에서 만들어지는 거야. 그 다음에 다양하게 나타나잖아. 그러니 다양하게 나타나는 게 열거가 된다고. 총 몇 가지가 열거되었어? 라고 했을 때 현실에서 위축되는 사람도 적극적으로 자기 표현을 한다 가 1. 현실에서 자기 정체성을 감추고 다른 인격체로 활동한다 가 2. 현실에서 억압된 정서를 공격적으로 드러내기도 한다 가 3. 이렇게 다양하게 나타나는구나. 그 다음 이 문단 마지막에 사이버 폭력이라는 말을 봤을 때 우리 아이고 프로블럼이네. 그러니 사이버 폭력에 대해서 3문단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요것이 S가 되겠네. 연결이 되죠? 그런데 여기에서 제일 중요한 거 여기지. 가해자에게 법적 책임을 물을 수가 있는지란 말이야. 여길 또 활용하라는 거야. 있는지, 없는지지.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질문을 던진 거야. Q. 그리고 나서 두 개로 또 나눠진단 말이야. 법적 책임을 물을 수가 있는 입장과 A1과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없다 A2. 이렇게 나눠지지. 요 Q에 대한 A1과 A2는 이렇게 나눠지는 거야. 그래, A1을 읽었을 때 반드시 인터넷 아이디의 명예 주체성을 인정하는 입장 을 봤을 때 우리는 무슨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였어요? 아, 가해자에게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다 라는 입장이고요. 이걸 인정하지 않는 입장은요, 가해자에게 법적 책임을 물을 수가 없다 라고 읽어냈어야지. 연결을 이렇게 시켜야죠. 가해자에게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입장은 뭐야? 결국에 아이디가 자기 정체성의 하나이기 때문에 명예를 훼손한 거다 라는 이야기야. 이때도 중간 지나가다가 나데이를 써먹을 수가 있죠. 자기 정체성은 일원적인 게 아니래, 고정적인 게 아니래, 상호작용하는 복합적인 거래. 나데이 법비죠. 이런 거 꼭 표시하면서 읽어야 된다. 반면 인정하지 않는 입장은 가해자에게 법적 책임 물을 수 없는 입장이지. 왜? 얘는 그냥 구별 장치에 불과하다. 성명하고 다르다. 그러니 개인과 동일시 될 수 없다. 아이디 자체는 사람 아니지 않느냐? 별개로 보는 거예요. 쉬워요. 어렵지 않습니다. 핵심만 뽑아내면서 읽어나가는 게 중요해. 그 다음 4문단을 끊게 되면 4문단의 내용은 여기에서 한번 끊어지죠. 왜요? 가는 대법원이고 그 뒤에는 헌법재판소인데 헌법재판소랑 대법원이랑 수용했으니까 기본적인 입장은 같아.
근데 헌재 안에서 다수의 의견과 소수의 의견이 갈라지는데 소수의 의견을 읽었을 때 반드시 여기로 세게 연결이 돼야 되는 거. 요 흐름 소수 의견 읽었을 때 눈길이 여기로 가야 돼. 인터넷 아이디의 명예 주체성을 매우 인정하는 입장인 거죠. 얘는 아이디만 알아도 지 새끼 저거 모욕한 거다 라는 이야기인 거야. 자, 그러면 제일 중요한 거 이야기할게요. 여기 사문단에서 나올 거야. 법 지문에서는 결국에는 경우 나누기가 매우 중요하다고. 경우 나누기. 경우를 잘 나눠야 사례가 이 경우에 적용을 시킬 수가 있어요. 적용이 됩니다. 사례 적용을 해야 되는데 경우가 나뉘어진단 말이야. 경우가. 그랬을 때 뭔 소리냐? 나의 사문단의 첫 번째 문장 실명을 거론한 경우에 샵 1을 적어야 돼. 실명을 거론한 경우. 그 다음 물론 실명을 거론하지 않았어. 샵 2조. 않았더라도 세부 경우 또 들어간다. 주의 사정을 종합할 때 지목된 사람이 누구인지를 제3자가 알 수 있는 이 경우란 말이야. 두 가지의 경우를 지문에서 이야기를 했어. 이건 무조건 경우가 나눠지면 무조건 보기에서 무조건 사례로 들어가요. 재진술로 들어간다고. 여기 갖다 붙여야 된단 말이야. 이게 생명이야, 생명. 법지문에서는 왜 경우가 중요하냐? 사례 나오니까 보기에 재진술, 사례로 나온 거 이게 3점이라고. 4번 문제를 풀 때 여기를 갖다 붙여야 돼. 여기를 계속 봐야 된단 말이야. 실명 결혼 안 했지만 누군지 알 수 있으면 명예훼손이다. 그래서 가해자의 법적 책임이 성립한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여기에. 그런 다음에 헌재 역시 헌법재판소도 그렇다. 나도 그걸 받아들인다 라고 이야기했지. 그러면서 헌법재판소는 아이디만 알고 그 사용자가 누군지 제3자가 알 수 없다면 이런 경우라면 피해자가 특정이 되지 않았으니 법적 책임이 성립하지 않는다 라고 이야기를 한 거지. 즉 얘 역시 마찬가지야. 제일 중요하게 보는 게 뭐지? 피해자의 특정이죠. 피해자가 누군지 모른다면 가해자의 법적 책임을 배제를 빼주자라는 거. 그 말인즉슨 피해자가 특정이 된다면 명예훼손이나 모욕이 성립을 하는 거죠. 여기는 쓱 본 다음 요 경우 나누고 마지막 4번 풀 때 다시 여기랑 왔다 갔다를 해줘야 되는